나온 김에 제가 뭐 마이크를 이런 거 적으면 제 생각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보고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고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계시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행로에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우파라고 하는 그 지형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업고 이번 대선이 아니라 재보궐선거를 한번 이유는 다 그분들이 이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고, 아니 제가 그 책을 이번에 나온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냥 저는 다른 분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들만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수만 통의 편지 중에서 편집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추려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도 그 전반적인 흐름을 느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극히 일단 결론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신 삶, 자유의 삶을 그리워하고 계시다, 목말라하고 계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도 완전히 동떨어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수경적인 메시지를.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본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미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으로서 그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안타깝고 죄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이 좀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불법이고 사기 탄핵이다, 진실이 곧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진실을, 그것이 탄핵이 불법이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외쳤고, 그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전 시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추진돼서 나와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방점이, 그 사회자의 질문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메시지를 내실 것인가 안 내실 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뒤틀려지고 잘못된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잡을 수 있는 그 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과 자세를 가다듬고 뭔가 새로운 투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편안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은 일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진실 찾기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또 너무 죄송하고 또 안타깝다는 또 그런 마음이 같이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네, 우리 김재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병원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실 것이다.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복권을 했다 하는 복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직 복귀하는 것을 원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모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세 단어가 이제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네, 복권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가둬놨다가 감옥에서 내보내주면서 복권이라고 단어를 붙인 그 이유가 어쩌면 이제 대선판은 벌어져 있고 이 대선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오히려 의견을 발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함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뭐냐면 사기 탄핵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어리석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는 현실적이지 않고 눈앞에 다가와 있는 저 대선판이 현실이라고 보고 그 대선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사기 탄핵을 묻고 사기 탄핵에 관련된 그 내란범들을 역사적으로 묻어주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 대선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지지한다 절대 언급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민 총장님은 좀 이 박 대통령님이 이제 향후 어떤 움직임을지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문재인 세력이 복권이라는 표현을 해서 꼬리표를 한 걸 닮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 출마까지도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출마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어떤 이런 입장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은 예단하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지난 4.15 총선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표현을 하시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지영 대표님이 물론 이제 메시지를 이제 안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내시지 않으셔야 된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또 그것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요구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책을 요번에 나온 그리움 아무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는 4.15 총선 때 대수장 분들이 대수장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고 공동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를 썼어요. 그 요지는 뭐냐? 4.15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속은 쓰리고 아프시지만 탄핵 세력 그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시고 속은 쓰리지만 좀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우리 4.15 총선 보수가 연결하고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 한번 메시지 한번 통크게 한번 내주십시오. 이런 요구예요. 저는 딱 그 편지를 보고 이거 완전 협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완전히 근데 지금도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제 그 기사 그거는 이제 주요 언론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지금 보면 태극기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다 입장들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정치권에 지금 좀 뭔가 기웃거리면서 뭔가 지금 차후 이제 총선이나 이제 재보궐선거 이런 거 판을 보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기 신들한테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리한 입장을 좀 내놓기를 바래서
그 침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침을 두기를 흘리고도 있는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가버렸어요. 아, 네. 아, 네.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네. 산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거를 조금 좀 피하면 좋지 않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 생각을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복귀 여기 말좀 제가 좀 더 할게요. 네. 어차피 주제가 하국분 얘기 하고 생각나는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복귀라는 그 단어를 썼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금방 지금 뭐 우리가 생각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탄핵무위를 외치는 시점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은 잘못됐다. 헌법 84조의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떠들지 않았습니까? 헌법 84조가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그 외에는 수출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빨리 원대 복귀해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 이거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년 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게 이 불법 재판관 이놈들이 이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 알죠? 그 탄핵에 원초적으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있고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죄목을 뒤부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사면을 내리셨는데 이 복귀라는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당장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언제 그거는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라는 의미는 아주 넓은 의미예요. 탄핵으로 잘못되어진 이 나라를 바로 잡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체제가 탄핵되어진 체제가 송두리째 빼앗기진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되고 나서부터 명예회복이니 또 뭐라고 그러죠? 뭐 복권이니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지금 그걸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게.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말 더 나가면 탄핵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차적인 책임과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좀 우파 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우파라고 지금 막 호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시각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놈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게끔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탄핵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복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복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외치는 것은 탄핵 세력을 척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넘어서 요구, 막 어떤 완전 무슨 요청서 타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좀 공감이 되고 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탄핵 관련된 있었던 모든 불법을 좀 바로잡는 그런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세대 주장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복권을 주장하고 명예회복을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헌정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이 탄핵 소추 그것은 완전히 사기였고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또한 불법입니다.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리고 검찰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결국 최소원 씨의 공소장 맨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나는 한 줄을 넣었어요.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은 최승원 씨의 공소장 맨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그 한 줄과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떠들고있는 모든 신문 기사를 갖다가 첨부시켜서 탄핵 소추를 갖다가 의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탄핵을 소추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검토하고 청구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거쳐나갑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바로 하루 만에 의결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귀를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국권을 왜 그렇게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현실성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나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정이 중단된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의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저쪽에 더블당 저들이 양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낼 저들이 촛불 집회하고 이 광명의 구실을 할 때 이 광화문 광장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중국 유학생 약 6만 명이 여기에 투입됐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 세계의 정보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투입된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당시에 또 그동안 이 북한에서의 무전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북한에서 이 난수 그런 그 무전이 많이 내렸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 허무하게 또 국민들에게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정말 저렇게 허무하게 물러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귀를 주장해야 돼요. 복귀를 주장해야 우리 시민단체입니다. 복귀를 주장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훈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귀의 어떤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말로 우리 저 구성대 대표님 늦게 참석했는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재입니다. 네, 말씀 하라고. 네, 인사 말씀. 네, 인사 말씀. 네. 이 지록이만 지록이만 사슴을 말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새 몸은 새 몸이다. 내 몸은 내 몸.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입니다. 지금은 우리 문 총장이 작가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란 상태입니다. 반역 상태예요. 근데 이걸 왜 반역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우리를 미친놈처럼 쳐다보느냐. 언론이 이 힘센 놈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록이마 상태입니다. 세모인데 뇌물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거 탄핵까지 보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 그거 딱 한 줄 갖고 헌법에는 내란 외환 아니면 대통령은 소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추를 그 한 줄 갖고 소추를 시켜놓고선 나중에 뇌물도 안 나오니까 뭘로 했습니까? 안기고 특수자고 특수활동 갖다 썼다고 또 뭐 커다란 잘못이 있는 거냐. 지금도 지네들도 하고 있으면서 그래 놓고서 사후에 또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반란 반역 상태입니다. 네? 복귀해야 한다가 아니라 복귀합니다. 복귀해야 돼요. 이거는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죠. 네. 부정선거 한 놈들이 누굽니까? 탄핵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대선 때 부정선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죠. 한 거 며칠 전에 증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뭐 나왔습니까? 부정선거. 임시사무소 189개 만들었잖아요. 네. 임시사무소를 이때까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4.15 총선 때 9개 만들었대요. 이번에는 189개 만들었대요.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언론이 얘기를 안 하느냐, 문제를 삼지 않느냐, 왜 그거를 사회적으로 그 논란을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덮고 가겠다는 거예요. 언론이 덮고 가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있는 놈들이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시면은 텐트 보이시죠? 백신 사망. 저 부정선거 보도하면 너희 죽어. 그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민단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저희 말고, 여기 국번 말고는 뭡니까 지금? 걔는 뭘 외칩니까? 단일화 하래잖아요. 단일화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 대선 국면에 와 떠들지 말고 마. 뭐 자꾸 불법이니 뭐 탄핵이 어쩌니 얘기해. 부정선거라고 얘기해. 그냥 일로 들어와서 우리끼리 그냥 뒹굴어요 여기.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모는 세모고 네모는 네모고 불법은 불법이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냐? 나보고 그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수가 적으니까. 그럼 수가 적다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해야 되고 네모를 세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런 여기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뭐랄까 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 야, 이번에 누구 찍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 박근혜 대통령 언제 청와대 복귀하냐? 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좀 대화를 좀 가볍게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마이크를 들면 점점 간단한 인사말이라고 했는데 거의 주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좀 쉬운 어떤 질문을 좀 우리 여기 분들한테 좀 모시고요. 오늘은 좀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패널분들께서 좀 주제를 잡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패널분들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패널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참여자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좀 편안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합 범죄 선물 세트와 같은 이재명이 만약에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대선 파트너였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득표율이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볼 때 51%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재명과 붙었다면 몇 %까지 나왔을까? 그냥 짧게 몇 %다라고 이렇게 한번 대답을 좀 부탁해요. 몇 %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80%요. 80%랍니다.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요? 네, 90%. 네, 거의 뭐 김일성인가? 네, 한 몇 %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선 얘기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얘기할 것 자체가 너무 좀 수치스럽다. 이재명 따위와 이런 대결을. 네, 자,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우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좀 편안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그 패널분들한테 좀 하나 주제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여기 사회자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살짝 이제 벗어난 얘기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문성열이가 국진당의 후보로 들어가는 과정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어떤 놈은 막내 안 막내 다 쇼예요. 쇼. 결국엔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놓고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지금 후보를 만들어놨는데 저놈이 저기가 후보가 되는 순간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깨어나 있으면 우리 깨어나지 못한 나머지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성열이가 한 그 사기탄의 그 수사들이 정당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저놈들은 내가 봐서는 그 뒤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짓 하는 거지 막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놈이 후보가 딱 되자마자 나경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사기 탄핵을 해놓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지금 옥고를 치르고 그러고 나오셨는데 그분 보고 지지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사기 탄핵의 1등 공식인 그놈한테 지지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완전히 정신줄 놓고 진실을 파묻고 거기에 무릎을 꿇으란 얘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복귀를 해야 되느냐? 이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국회에서 뭐가 올라오면 이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것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재판을 하는 데지 무슨 인사 재판을 하고 형사 재판을 하는 데가 아닌데 강일원이라는 놈이 거기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자에 증인을 부르고 그게 무슨 헌법재판소예요.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는 그걸 가리고 그걸 가렸더니 과연 이게 탄핵 사유만큼 되냐 안 되냐 거기까지만 해서 각하를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지. 지네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파면을 시키고 말고 그따구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겨진 법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헌법 84조 다 아시죠? 두 번째 국회법 150조가 있어요. 국회가 조사를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탄핵 소추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조사를 단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국회법 150조가 무시된 거예요. 세 번째, 탄핵 심판법 51조가 있어요. 이건 뭐냐?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때 그 사안이 형사법이다. 뇌물법이하고 관계가 되면 형사법인 거예요. 그 사안이 형사법이면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형사적인 그 조사를 먼저 하고 이 죄가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탄핵으로 넘어가는 건데 최서원 씨의 그 뇌물죄하고 엮었으니까 이건 형사법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탄핵 심판법 51조예요.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최서원 씨의 뇌물죄 판결은 2020년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0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걸 안 멈추고 헌법재판소가 그냥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이 어겨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기 탄핵이고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번에 선거하는 이 대통령 선거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자유 대한민국 세력의 그 후보가 없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세력의 정당이 없는 게 본질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찍을 데가 없어요. 쟤네들 잔치예요. 김대중이 세력과 김영삼 세력이 둘이의 잔치지 우리는 찍을 데가 없는 게 우리가 왜 이걸 찍냐 저걸 찍냐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뭐 정치 완전히 뭐 정당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똑바른 시민단체잖아요. 적어도 정신은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게 지금 정신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정신줄까지 다 놓고 사기 탄핵에 그 조작선거하고 나쁜 짓 다 한 그 문성열이 같은 놈을 찍자고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정신까지 버리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놈들이 지금 노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정신줄까지 놔버려라. 이 윤만세 쪽들이 지금 문제가 정신줄까지 놔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 세력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진실과 정의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진실과 정의로 가야 맨 마지막에 이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살릴 토대와 기초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종신주까지 다 놔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네, 이제 정신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복귀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분들께서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극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탄핵무효, 국회행산, 대통령은 즐겁다. 네, 이것은 바로 불법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었습니다. 6년간 그 고생을 해서 태극기를 들어서 고작 한다는 것이 저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인 윤석열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불법에 끝까지 항거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에요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정말 대한민국 소위 우파라고 그러면 보수라고 하지고 우파 세력이라는 그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이 왜 그렇게 싸워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되셔야죠. 맞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계시죠? 네, 질문. 네. 질문하실 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데 왜 못 찍게 하느냐, 이런 분 계시죠? 못 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이 따로 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김영삼이가 제일 먼저 썼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용어전술이라고 쓰죠. 용어전술. 그래서 민족, 평화, 그 다음에 민주, 그리고 진보, 통일, 이러한 그 좋은 말을 다 자기들한테 다 갖다 붙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친일파, 반통일 세력, 적폐 세력, 보수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용어전술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우리는 우파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세력, 자유세력,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호칭을 하고 또 이걸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자유는 어디니, 진실과 정의는 어디에, 태극기 들고서 뜨거웠던 지난날 목소리 높여 자유. 6년 세월이 지나가 비가 흘러도 외치리라. 거짓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대하네 정의 위해. 힘겨웠었던 그날들 진실 부르짖는 동지에 항상 끝까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평화 함께 바쳐.
신선은 대한의 정의와 진실성의 그대는 대통령 영원한 천사받는 해 하늘이 함께하소서. 나는 중간에 AR에 남상 목소리 코러스가 있구나 하는데 보니까 김지영 대표님이 너무 좋은 목소리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또 감사의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김지영 대표님과 김정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정신문화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신문화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어떤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예수님도 그랬지만 뭐 간디라든가 또 뭐 수많은 정신문화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뚫어내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런 그 고난의 단계를 뚫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질문을 제가 한번 패널분들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낙연인가요? 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했었다라는 것을 폭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하려고 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우파를 분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석방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주장이라면 영원히 못 나와요. 뭐 총선 끝나면 그 다음에 대선이고 대선 끝나면 다시 지방선거 이렇게 따지면 영원히 분열될까봐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대선을 분열하기 위한 석방이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영 대표님, 구성재 대표님 먼저. 이 정권은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감동 상태에서 밖으로 내보내게 된 것도 자기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서는 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국힘당에서 반대했다고 그동안에 4년과 복권을 반대했다고 이렇게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계속 주장하는데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극도의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집문서 다 뺏어갔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자식이나 아들의 지금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얘네들이 4.15 때 부정선거에서 여러분들 주권을 20% 정도 뺏어서 조작을 했는데 3구 대선에 안 한다? 탁도는 소리입니다.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시민들 몇 명이 나와서 막는다? 막으면 좋죠. 불가능할 겁니다. 엉망진창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때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셔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그 말이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야 돼요. 미리 대선 치르기 전에 야, 큰일 났다. 이거 수습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쳤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이놈들이 이게 언론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뭔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두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방 갔다 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호응을 하고 계신 걸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 이 국본의 그동안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싸울 때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 대표님도. 네, 이 토론회, 뭐 대각선 토론회가 저는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냐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곳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데 이 사기 탄핵 세력, 대한민국 이 망국 세력들의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선판도 거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탄핵 세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발표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어쩌면 대통령을 희롱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을 희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놀려먹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인식하는 거, 그게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 84조 4항에 따라서 내란 외환이 아니고는 형사소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형사소추됐습니까? 나중에 형사재판 가보니까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 받았대요. 말. 그게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유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뭡니까 지금? 속았잖아요. 네. 희롱당했잖아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시고 또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냐 북한 공산사인 독재 체제냐 이런 체제의 전쟁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핵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칠 표현이 아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의해서 북한 그 사인 독재 체제에 의해서 결국 허울 좋은 연방자로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북한의 그 주민들의 노예로서 또 여성분들은 결국 모든 성노예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또 가까이로는 이 베트남 1975년도 베트남 멸망이 바로 이걸 증빙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복귀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체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복귀하시는 겁니다. 복귀를 하셔야만이 이 구겨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피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셔야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셔야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세력은 근본적으로 정신이 이해가 돼야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의 필수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왜 돼야 되고 탄핵의 실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매번 때만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그 다음에 4.15 총선 때 무조건 반문연대를 뭉치자, 지금도 전부 다 윤석열을 뭉치자, 윤석열을 뭉치자면 반역이다, 뭐 너희들 이재명 죽일 거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동지가 아닌데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이고 우리는 탄핵의 진실과 실체를 알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조건 100대 위원회죠. 지금 무조건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 지금 대선에 다 몰입해야 된다. 이거는요. 다 함께 죽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다 함께 죽자. 그리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함께 죽어서 전부 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삼국지대로 가자.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길이 보여요. 뻔합니다. 단순하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불법 정권 잡은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경고하고 한미동맹을 지켜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정 어마어마한 수력조를 갖다 다 퍼나갔지 않습니까? 재정 파탄시키고 지금 전 세계는 백신을 갖다가 전부 다 거부하고 있고 전부 다 모두 다 풀고 있는데 오히려 백신 가지고서 국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이가 현재 후보로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걸 한 번도 문재인을 나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안 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치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구 대선, 6.13 지방 4.15 총선 때 한 번도 부정선거 나간 적 있나요?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가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 계시지만 가서 자료 가져가가지고 이거 밝히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당사자가 한 명이 지면서 또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어요. 그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협조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쓰면서 부정선거를 막을 그 당사자가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또 지금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줄 서가지고 또 이러는 상황. 이것은 뭐냐? 그건 바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뭐 탄핵의 실체가 뭐냐? 탄핵의 진실이 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 그걸 낱낱이 우리가 공유를 해야 돼요. 서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요, 결국 또 나중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10,000명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매일 와서 외치고 태극기 흔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0명이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동지가 결국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0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탄핵 과정에 있었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리고 동시에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에 어떤 독립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용산역 그 앞에 어느 그 좌파 어떤 정당에서 말씀 하나 드렸는데 하이리 대통령 그런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은 이제 사회주의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그걸 이제 공론하는 거로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지금 그 강령이 사회민주주의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설명하려고 이 말을 꺼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치적인 제기를 하실지 안 할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복귀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후회가 많았는데요. 한반도 조카, 공산주의 조카이 난동에서 그게 끝판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당해지는데 그때 우리가 수백만이 이 시청이 소종로 일대를 쏟아져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우리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이 전부 다 외국에서 조작 날조해서 했고 그때 그들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일주일 내내 이 세종로에서 들어눕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으면 지금 이 대선 전국에 빨간 놈하고 붉은 놈이 두 놈이 나와서 나라 자기가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뭐 어쩌겠다 뭔가 사탕 발린 얘기로 떠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밍이 또 놓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무슨 낯짝으로 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안 꺼내죠. 아예 안 꺼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뭐 그래도 일말이 얼마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묻고 가고 싶은 거죠. 그냥 조용히 살해주셨으면 좋겠죠. 네? 그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울 때 우리라도 똘똘 뭉쳐서 저들에게 압박을 해서 탄핵 세력 혹시 인물이 없으면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당의 강령이라도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다는 적어도 이 정도의 국회의원 소명이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끔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들 자기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다들 이용하는 것이지 진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세력이 없다. 이거에 지금 가슴을 치며 지금이라도 이 아스팔트 우리 태극기 이 동지들을 현혹시키면서 우리 총장님은 뭐라 그랬죠? 그거 갖다가 양치기 소녀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실명을 거론할 수 있어요. 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당신들이 먼저 그렇게 할 때 지금 이 국민의힘 이 사람들 보고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선고대제 하라고 그 정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말을 못하고 입 딱 닫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죠? 헌법재판관 사무 배보영 박사님처럼 탄핵에 대해서 이거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반성하십시오. 반성하는 길이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한마디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하는 것이 또 그것이 사면되는 것이 뭐 우파 시민들을 분열하기 위한 뭐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거의 감옥에 있어라라는 식의 어떤 발상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양심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은 모습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언젠가 감옥에 들어가면 당신의 직장 동료, 당신의 친척들, 가족들이 당신이 나오면 혼란스러우니까 영원히 집에 이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 꼭 들으시라. 그래서 그게 대의가 맞으니까 영원히 감옥에 원래 뭐 10년 살 거였는데 제가 20년 살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집안이 혼란스럽다니 제가 영원히 여기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꼭 일침을 한번 놓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지나서요. 네, 오늘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하기 전에 혹시 우리 시민 발언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재을입니다. 여러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원칙은 그렇게 돼야죠. 사기 불법 촛불 시위로 정권 찬탈한 가짜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상권이 다 문재인에게 장악되어 있고 언론이나 모든 면으로 지금 미팔군만 보내면 적화 통일은 하루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희망사항이고 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 할래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석기 석방하는 바람에 이석기는 석방 대상도 아닌데 이석기를 석방해달라는 것은 이재명이가 협박을 했답니다. 문재인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거기에 못 이겨서 이석기를 석방하는데 끼워서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을 했다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정보를 줬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3구 대선은 한 달 좀 남짓하게 남았어요. 그럼 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2000번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이제 그 관건인데 정권 타도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반문 단체가 다 통합을 해야 하는데 통합을 함에 있어서 각 군소정당에서도 후보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대선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그 유권자의 지지도를 면면히 살펴보면 현재로는 이재명이는 이제 35, 6%에서 그대로 움직이들 않고 있고 이 윤 후보 얘기는 지금 우파에서 최근에 조사 나온 걸 보면은 65%가 됩니다. 그러고 안철수의 경우는 10% 이제 남짓한데 통합을 요 두 사람이 꼭 통합을 해야 하는데 통합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과거에 4.15 선거 마냥 우리가 사기 부정선거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그네들 앞잡이고 부족들이 제가 그래서 끝맺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3구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파가. 그럼 이기려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기 부정 투표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 선거는 절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또 당일날 투표를 하되 투표용지가 후보자가 여러 명 되잖아요. 직사각형으로 있는 투표용지를 길게 선생님 잠깐만요. 말씀 답변
아니 예 그런 말씀 안 되고 그만하시면은 지금 그거는 현재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오늘 토론에 국민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말. 초점을 못 맞추시면 참 이게 상황이 답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도를 말씀했는데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 복귀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벗어나서 네, 좀 제재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좀 많이 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불과 100명이 안 되는데 이 100명만이라도 진실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게 자꾸 실망이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진실만을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대선이 우리의 목표고 거기에 누가 이겨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기 탄핵이 어떻게 규명돼야 되고 또 그 결과로 어떻게 대통령이 복귀돼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선에서 누가 이겨야 되고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구나. 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세력이라고 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공산화되고.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1시간 만에 없어집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2시간 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두의 대결입니다.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는 세력과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를 묻으려는 세력,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를 외면하려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 세력 간의 대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100명이 나오셨는데 200명이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1000명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10,000명이 나오시면은 그날이 빨리 옵니다. 빨리 와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자세로는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선과 악, 올바름과 잘못된 합법과 불법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몇 프로, 누가 이긴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3월 9일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 아닌 말로 이재명이라는 그 저쪽 더블당의 후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친구가 되면은 나라가 망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최악이고 따라서 최악을 벗어난 차악이라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세월을 지난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 그 다음에 4.15 총선, 현재 우리가 3번을 겪어왔습니다. 3번을요. 그때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서울시장, 오정훈 시장도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차악을 선택하자. 사실은 매번 우리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몰려왔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둘 다 대통령 후보감도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또 그 사람들이 당시에 현직에 있었을 때의 상황, 또 이 사람들의 걸어온 길을 모든 걸 다 되돌아보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될 사람들이고 자격도 없고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들,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들한테 쟤들 자유파, 이 북진당이 자기들이 우파라는데 걔네들이 현재 우리 국민을 이러지도 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우리 패력기 세력이 이 대한문에 만 명만 나와도 그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5,000명만 나와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지 못하게끔 여기를 계속 분열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이재명 찍을 것이냐? 또 이렇게 이제 반문한 분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연하면은 결국은 모든 걸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연하면. 이제는 단호하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그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된다. 그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의 정권 잡은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을 격화시키고자 하는 저들 세력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가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우리가 3구 대선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그리고 뭉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신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전사가 돼야 되고 동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선생님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네. 당연히 최선의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고 문재인을 체포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구호를 3,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느낄 때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근로자 70%가 다 북한 놈들이 와 미리 국회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최소한 임금을 올린 것도 역시나 북한 놈들 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38선 비무장 지대에서 김정은하고 만난 뒤에 10달 만에 근 70% 숫자로 얘기하면 20만 이상이 지금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인데. 네, 어르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선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도 방관하고 있다간 결국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공산주의 되지 말고 자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하되 우리 변함, 본심을 변하지 않아야죠. 박근혜가 사기 탄핵된 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말이 정말 절묘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 말을 전 동의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복귀시켜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 없이 복귀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다. 숫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건데 관건은 뭐냐? 정신 차린 국민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한 명, 두 명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있고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문제로 인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상대방 약간 우리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강하게 질타할지언정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너무 강하지 않은 말투로 우리가 그런 좀 순화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양, 특히 한국과 중국이 왜 세계사에서 이렇게 뒤처졌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삼국지와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속임수만 가득한 그 문화 때문에 이 동양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면서도 세계에서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면에 비교되는 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서양의 어떤 문화의 뿌리가 되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힘 있는 사람이거나 누가 잘 속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손자병법이나 이 삼국지를 보면 누가 잘 속이냐로 이기고 지구가 나옵니다. 누가 상대방을 더 잘 속이느냐, 정신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는 관심이 없어요. 잘 속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를 냈는데, 지금 대선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는 자들의 속임수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사기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그냥 이 좌파는 안 돼,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조급함의 마음을 보면은 그 속임수에 딱 넘어가기 좋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속임수가 넘치는 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원칙이 뭐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정신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지만 이 속임수 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럼 조금 말씀. 네, 어르신 말씀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께서 최순실은 타선을 선택해 드셨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이 자리에 다음 주에 10,000명만 나와도 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고, 탄핵물 세력이고, 법제독 세력이고, 그 다음에 무게진, 그 다음에 이 망가진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전부 다 대선판에 다 휩쓸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 두 후보가 대한민국 자유전략 세력이냐? 분명히 어르신께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맞죠? 두 사람 다 대한민국 세력인가요? 어르신. 윤석열이 문재인 사람이에요. 어르신. 두 후보가 대한민국 세력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어르신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다 모여야 된다. 여기 대한민국 모이지 않아도 돼요. 광화문 모여도 됩니다. 다 모여서 우리가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되느냐? 자유체제 수호하자. 그리고 너희들 북진당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희들 비정세력이다. 정말 이렇게 모였을 때는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필수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현재 아시겠지만 또 이제는 이조차도 우리가 토론하고 집회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다 박탈당할 겁니다. 지금 계속 백신 가지고서, 코로나 가지고서 지금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외치면요, 결국 우리가 자유체제를 수호하자고 외치면요, 결국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우리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무리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셔야 되는 이유 짧게 말씀드리면, 복귀가 안 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계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패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싸우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싸움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를 통해서 꼭 열매 맺을 거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